구독, 좋아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나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강복절 배추도사 요즘 배우입니다. 폭우가 많이 오면 좋나요, 안 좋나요? 폭염에 폭우에 막 폭우에 이제 완전히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너덜너덜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 정말 폭염 더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물 많이 마셔야 되고 또 그늘에 또 이 떼약볕에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진짜 그 일사병이라고 그러죠. 네. 그게 걸릴 수가 있고 또 폭우는 지금 참 큰 걱정입니다. 지금 제대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지금 발생한 네. 데도 세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양대교도 가양대교가 물에 잠길 정도지 않았습니까? 이야, 놀라운 그러니까 예, 네. 정말 이거 앞으로 이 미친 기후입니다. 이상한 기후인데 이상 기후가 아니라 크레이지 이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근데 극한 폭우가 온다는 건 이제 상시 그렇죠. 상수가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 가양대교 얘기했는데 사실은 배수구 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긴급한 사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난 중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우리가 무슨 뭐 이걸 지금 뭘 한다 사정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이게 민생이죠. 네. 이게 민생입니다. 저는 오히려 소비푸콘 쓸 돈에 저런 거 해야 저는 돼.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선진국형으로 못 가는 게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도로에도 지금 우리 화양크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도로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예 미국은 이 도로 자체가 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을 하거나 또 이 나가는 그런 길을 만들 때 네. 아예 그게 헷갈리지 않게끔 우리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 굉장히 왜냐면 오른쪽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차가 들어오니까. 입구와 출구를 헷갈리지 그렇죠. 않게 하는 게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안전하게. 그러니까 배수구라든지 우리 여기에 산사태가 또 나는 곳에 대해서 그런 방비를 해야 됩니다. 자꾸 뭐 행사를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재배치하든 소방도 지금 힘들어하는데 말만 힘들다 할 게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충분히 이 소방이 예산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산불도 이 각 지역에 있는 그 현지 마을 주민이에요. 예. 이 소방 보조대, 예. 소방 의용대 이분들 뭐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데다 예산을 써야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써야 되는 건 중요하고 민생 소비 쿠폰에 들어갈 그 돈을 다 모으면 정말 우리가 반도체 하나 너끈히 한번 지원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자동차 뭐 자율주행차 제대로 AI까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지금 정말 실용 외교 실용 정부가 아니라 정말 그걸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어에 함몰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뭐 8.15 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날에 특정 인물을 기리는 임명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무대 설치비, 음향 설치비만 해도 수십억 든다고 그래요. 전체 비용을 하면 수백억일 텐데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방수시설, 배수시설, 서울 수도권에 그 돈이면 수십 곳 짧은 시간에 다시 점검을 하고 어디가 막히지 않았나 혹시 극한 폭우가 오면 그로 인해 인명피해나 차량피해나 뭐 재산피해가 없는 이런 거 손보라고 민생 손보라고 사실 정부가 있는 건데 예, 그 문제 먼저 좀 살펴봤고요. 예. 자, 전문가이시니까 데이터 분석 전문가니까 여론조사 문제 한번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국정 지지율이 대부분 추락하는 격차가 조금씩 차이가 여론조사마다 있습니다만 상당히 추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데이터 이미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리얼미터 지난번 조사가 있었고 코리아 리서치에서는 9.1%포인트 하락했다고 나왔고 KSOI는 4.1%포인트 하락했다고 나왔고 어제 공개한 미디어 토마토는 5.5포인트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이것도 좀 보여주시고 코리아 정부 리서치 말고 조금 있다는 요건가요? 이게 아마 미디어 토마토네요. 그거 맞네요. 예. 자, 그 상황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화면을 계속 요걸 좀 그래프를 보여주십시오. 보시면은 60.2 이 미디어 토마토 기준으로 해서 이 미디어 토마토라는 조사 기관 또 뉴스 토마토 의뢰 기관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는 뭐 반민주당 쪽이 아니에요. 오히려 친 이재명 대통령 성격이 있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조사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지금 60.2까지 올라갔던 게 깔딱고개예요. 예. 더 못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서는 지금 58.3 최근에는 또 52.8까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럼 지금 41.8이면 대략 한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 허앵크께서 제가 분석을 했던 배추도사 분석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0%안 넘어가면 안 된다. 왜? 50% 초반이 되는 순간 지금 뭐하고 비슷합니까? 지난 대선에서 얻었던 49.4인가요? 예. 49.42, 49.42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선 득표율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뒤흔들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1.8을 보시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얻었던 표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되면요. 다시 대선 국면으로 어게인 되는 거예요. 대선 국면으로 어게인 돼서 또 한 번 전쟁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지지율은 뭐냐면 전쟁 상태가 되고 있다. 왜?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그런데 52.8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미디어 토마토 줬으면 만약에 저게 또 내려가서 49.8이다. 그러면은 부정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부정은 45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요. 지금 임기 6개월을 지난 것도 아닙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지지율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곤란한 또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지율인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게 분명히 뭐 이춘석, 뭐 조국, 윤미향, 이용구 이런 사람들 사면 복권 또 뭐 노란 봉투 여러 가지가 지금 뒤섞여 있습니다. 예. 민생 소비 쿠폰의 약발도 이제 떨어졌고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실에는 그러면 배추도사 같은 사람이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데이터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60점이나 60 정도일 때는 보고서를 가져가면 그래요. 참고할게요. 이게 됐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분명히 58.3 지점에서 데이터 전문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져갔을 거예요. 분명히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지금 조국 윤미향 사면은 좀 안 좋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의견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노란봉투법도 안 좋습니다. 이춘석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3대 특검으로 그냥 이 국민의힘을 까부순다는 것도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60.2가 될 때는 내용을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58.3 저기서 보고서를 가져온 건 예의가 없어? 제가 바빠요? 이렇게 돼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굳이 지금 김용, 정진상 또 더군다나 이화영도 사면 안 하는 상태에서 윤미향 방금 전에 송국건 평론가가 잘 분석하셨습니다만 이 여론을 생각했다면 사면 복권 했겠습니까? 이용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백원호도 그렇고 김은경도 그렇고 은수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수미 정 성남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청구서를 이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면할 수 없었다. 자, 여론에 지금 역행을 하니까 바로 50.8이 떨어졌죠. 총론적으로 저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좀 세대들의 반응도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요. 네. 30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30대가 많이 떨어졌는데 네. 30대가 떨어졌다. 근데 40대도 영향을 받았어요. 네. 지금 쭉 보십시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표된 조사 결과가 다 떨어졌어요. 리얼미터 쭉. 그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쭉. 그다음에 KSOI 쭉. 그다음 미디어 토마토 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이 내부 요인이었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공격을 했나요? 국민의힘의 공격이 아니에요. 이춘석, 조국, 윤미향, 노란봉투법, 정청래 대표의 강공 드라이브 이게 다 내부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30대 더군다나 지금 또 40대도 영향받았고 20대도 영향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이 연령대의 공통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MZ세대 플러스 40대 바로 경제죠. 경제.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경제 나아질 거 없고
5천 포인트로 코스피 간다고 목표는 세워놓고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이춘석. 그다음에 또 이 부분도 이춘석 의원만의 문제인 것이냐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예. 또 코인 관련된 부분도 지금 명쾌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것도 뭐 숙덕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면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도 보십시오. 지역별로 보면 부산에서 많이 공통적인 게 이 네 조사 다 부산이 큰 폭으로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산이 왜 떨어져 나가? 아니 해수부도 이전해 준다. 부산에 또 뭐 이것저것 해줄 게 많다. 또 전재수 유일한 부산 지역에 민주당 단 한 사람입니다. 전재수예요. 재수를 안 했을 거예요. 전재수. 근데 이제 전재수 의원이 지금 장관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론이 좋아야죠. 왜 그럴까? 조국 사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국의 딸 조민이 어느 의대를 갔어요? 부산 의대입니다. 부산 의학전문대학원. 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시민들은 빡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 지역에서는 정말 빡쳤는데 이 사람 풀어준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물론 부산에도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수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는 이런 사면을 보면서 윤미향 사면을 보면서 빡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동안 해수부 이전이라고 해서 끌어올렸던 그 지지율까지 이번에 다 반납을 하면서 부산이 지금 덤탱이로 이렇게 쫙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네. 또 하나 이제 경계하고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대법원 확정이기는 하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부도 사실상 장악이 됐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안 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을 한대잖아요. 그랬죠. 자, 제가 허행크게 여쭤볼게요. 네. 저도 대법원 그 사진 압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건데 13명의 대법관이 앉아도 그 자리가 빡빡해요. 네. 자, 물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 할 텐데 원형으로 만드나 리모델링을 할 텐데 네. 30명이 올라가잖아요. 미국도 30명 대법관이 아니에요. 네. 자, 30명이 올라가면 화장실도 못 갑니다. 산재 발생해요. 왜? 끼임 사고. 지나가다가 끼일 거 아니야. 아니 배 나온 대법관이 있으면 끼어요. 네. 끼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30명이 버글버글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아니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13명 대법원 13명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체 앉아 있는 혹시 사진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그 사진 찾아가지고 띄워주세요. 자, 제가 그래서 계속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지금 대법원에서 울산시장 무죄 확정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시간을 끌었으면 여러분들 울산시장 그러니까 이게 언제적 선거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2018년이에요. 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17명 사진 그대로 보여주시면 여기에 지금 17명이 더 앉을 자리가 있다? 있습니까? 저 이제 저 방식으로는 안 되겠죠. 아니 복층 구조가 되는 겁니까? 왜냐면 이제 그리고 타원형 절반이거나 원형을 만들. 그리고 아니 허행크께서 지금 한번 보시면 아니 1층 2층으로 만드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모양새입니까? 그러네요. 미국이나 이게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볼 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지 않겠어요? 30명이 어떻게 의견이 조율되겠습니까? 13명도 빽빽한데 13명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식을 가지고서도 그게 맞는가를 생각해줘. 그러니까 만약에 13명이 문제라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법이 지금 지체됐다. 우리는 예. 그냥 법에 한번 빡쳐서 법에 호소를 하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민족이잖아요. 네, 네. 근데 법이 지체되는 건 대법관 출신도 그 이야기예요. 1심 재판의 판사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1심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돼. 그런데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법원 재판 지체 현상을 막겠다. 그것 때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체한 건가요? 정치적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근본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그럼 그 30명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인천 행사에서 나도 대법관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김씨죠, 김씨.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지지율 이 추락 현상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한 급락한 것에 관해서 여러 이제 뭐 인사 문제나 사면 문제나 지금 말씀하셨던 노란 봉투권 문제나 이춘석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근거를 이렇게 쭉 데이터에서 그렇죠. 확인되는 걸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달리하는 차원에서 이슈 차원의 문제를 좀 떠나서 약간은 좀 포괄적 차원에서 네. 국정운영 방식이나 패턴, 이재명의 이제 국정운영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시장 경제나 자유 정체성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개별 이슈와 다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지율의 어떤 추락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보는지, 그리고 향후에 그런 측면을 볼 때 지지율 추락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게 이제는 또 빡빡한 구조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아까 그 지지율 추이 그래프를 보면서 대선 어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윤명 전쟁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윤석열 전 윤명. 대통령과 네. 윤명 전쟁이었잖아요. 윤명 전쟁. 네. 윤명 전쟁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뭔가를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까지 바로 이제 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전쟁이 되느냐, 윤김 전쟁이 되든지 김문수가 되든지 또는 윤장 전쟁, 장동혁이 되든지 뭐 저도 이제 정관장의 결과를 알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쟁 어게인이에요. 그러면 또 5대5로 가는 겁니다. 그럼 5대5로 묶임 현상에서 지지율이라는 것은 60%가 넘어야 이게 전반적인 중도까지 포함해서 견인 동력이 생기는데 네. 그런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국합을 버리고 배드캅으로 와서 이른바 정청래, 조국,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몸이 돼서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까 건국전쟁 말씀하신데 우리는 계속 지금 정치 상태로 보면 정치적 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납니다. 지금 보십시오. 다 사법부까지 장악이 된다고 해서 이제 이걸로 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몰아붙이면 국민의힘도 그 반동으로 다시 또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조국 전 대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남부교도소에서 한 발언을 보십시오. 이제는 이 검찰 독재를 타도하는, 그러니까 검찰 독재가 뭡니까? 현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보수 세력에 대한 타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자,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위헌 정당 심판 청구 등으로 국민의힘에 소멸돼야 될 정당. 그다음에 이 조국 전 대표의 정치를 한마디로 제가 무슨 정치라고 그랬습니까? 앵커니 무슨 정치입니까? 억수로 정치죠. 억수로 정치. 이걸 팔을 이쪽을 댑니다. 네. 팔을 쪽으로 억수로 타도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 민주당 사람들까지 이제는 준동이 돼서 네. 조국 이러는데 대통령은 계속 나는 좋은 일을 해야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한 청구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소고기 이야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지금 소고기 30개월 미만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지금 한국하고 뭐 다른 국가 벨라루스인가요?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네. 그러니까 러시아 벨라루스는 다른 또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럼 이거 가만히 있겠으면 어느 순간인가는 개방해 뭔 소리야? 개방합니다. 오픈 플리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있죠. 방위비 이 청구서도 있죠. 지금 국내에서는 또 여러 사람들 지금 크리스마스 때는 이화영 그다음에 또 이 김용 이 또 청구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진상은 여러분들 아직 형 확정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송영길도 있죠. 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더군다나 청구서가 큰 청구서입니다. 지역구를 줬던 청구서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빅샷이기 때문에 지금 물병을 어디다 던질지 몰라요. 화가 나면. 나는 왜 사면이 안 되고 이거 난 뭐 하는 겁니까? 물병을 저기 어디로 던져야 됩니까? 용산입니까? 지금 청와대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곧 바뀌겠네. 용산에서 청와대로 간다고. 그러니까요. 제 예. 말씀이요. 예. 이 물병이 정말 수십 킬로를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국합
고집하기 힘들어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인사한 사람들도 보십시오. 다 지금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다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다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어느 시점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드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면 서로가 똘똘 뭉치는 전쟁 상태가 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드리고 전쟁 상태가 되면요 지지율이 6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52% 이것이 이제 그래도 좀 큰 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내려갈까 생각하는데 5대5 구조에서 누가 더 올라가느냐. 이건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아, 그럼 몇 퍼센트 그 내에서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올라갔는데 긍정보다 네.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죠. 그렇죠. 그럼 누구 목소리가 더 커지겠습니까?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은 또 지지율이 올라면서 억수로 내년 지방선거 이러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 얘기는 그러면 네. 이재명 국정 지지율은 낮아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격차가 상당히 유지가 되고 여기에 조국은 석방되고 그러면 향후에 이재명의 국정 운영이나 국정 지지율에 이 민주당 특히 정청래, 김어준의 변수와 조국이 중요한 변수로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거예요? 변수예요. 네. 중요한 변수예요. 또 뭐 이렇게만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추미애도 있죠. 법사위원장. 네. 더군다나 김경수도 언제 나도 한번 좀 뛰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자코 있는 김동연의 경우에도 김동연 공천을 받기가 힘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도요. 고양이에 쫓길 때 막다른 골목에 모이면 오히려 저항을 하고 대응을 해요.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죠. 지지율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부의 소식 또 그 흐름 그리고 이슈 외에도 전체적 추세 같은 걸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국정 지지율과 상수로 작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있고 주요 변수로 또 작동할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